대구에서 택시 운행하는 기사님 제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대구의 한 주택가를 가고 있었어요. 콜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약간 언덕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으로 어떤 남성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저기 내려오네요. 네, 내려오고 있다가도 차가 올라가면 옆으로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비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성 조금도 비키지 않고 앞으로 그냥 뚜벅뚜벅 막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차량 본넷을 세게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님, 그 기사님께서 좀 옆으로 비켜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뒤에도 차가 있었기 때문에 비키실 수 없는데 앞에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만 밟고 바로 112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자, 앞에는 남성, 뒤에는 다른 차량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손님을 이제 태우러 가는데 위에서 사람이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택시 앞으로 오더라고. 다짜고짜 이제 반발을 내치면서 그냥 차 빼락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112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로가 유리를 이제 주먹으로 막 이제 깨려고 뭐 수십 차례 때리대야 안 깨지니까 갑자기 문을 열고 왼쪽 눈을 이제 막 10여 차례 계속 가격을 하더라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갖고 이제 조수석으로 피했죠. 조수석 문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머리가 피범벅이 되었죠. 저는 이거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 기사님이 피가 막 얼굴이 그냥 철철철철 막 예. 그도 그럴 게 제보자의 얼굴과 눈을 중점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확인된 남성의 폭행 횟수만 52회, 52번 정도라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와서 운전석 창문을 수십 차례 가격한 남성,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제보자의 눈과 얼굴을 먼저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이 차 문을 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지라 차마 이 차 문을 잠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안전벨트를 풀고 급하게 조수석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번엔 조수석 문을 열고 폭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제보자가 아예 차에서 내려버리니까 골목 한켠에 있던 업소용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는 제보자 머리 쪽으로 세게 내리치기도 했는데요. 쇠 부품에 맞은 제보자의 머리가 피범벅이 됐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일단 남성의 폭행이 겨우 멈췄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면서 남성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자, 일면식도 없던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도대체 왜 폭행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깜빡이가 기분 나쁘잖아.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택시가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올라오는 거 그게 기분 나빠서 폭행을 했대요. 그냥 묻지마 폭행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벤츠를 몰고 가셨으면은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그런 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해갖고 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지금도 이거 생각을 하면 막 잠을 못 자고 택시 일도 못 하고 이런 상태인데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특정 인물의 뭐 검은 옷이나 그런 신체 구조상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막 가슴이 드렁드렁 철렁철렁하죠. 아니 세상에 깜빡이 킨 게 기분 나쁘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분들도 술 먹었네, 술 취해서 저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일단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맨정신. 네, 맨정신. 이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행 이유에 대해서 참 말도 안 되죠. 택시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언덕을 올라오는 게 기분이 나빴다. 이걸 지금 이유로 댄 겁니다. 다시 한번요. 택시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올라오는 게 기분이 나빠서 폭행을 했다. 저게 이유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도착한 119 구급대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안화골절, 또 두피 파열 등으로 3주 진단을 받아서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병원비는 모두 제보자 자비로 지불이 된 상황이고요. 제보자는 이 생업이 또 택시 운전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를 중단을 했고 정신과 치료도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몇 차례 다시 택시를 운행해 보려고도 했지만 이 길에서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만 보면
불안 증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가벼운 외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 건장하고 젊은 남성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랬다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해자를 선택하고 피해자한테 자기 힘을 가시할 수 있을 때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길을 비켰겠죠. 비키죠. 두드려 맞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이건 무조건 범죄가 돼요.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가했죠. 1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게 지금 1월 16일 날 검찰에 송치가 되고 2월 9일 날 담당 검사가 배당이 됐다는데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가 탄원서라든지 좀 빨리 해달라, 전화로 좀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 측에서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할 수 없다는 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 가해자한테 사과나 연락을 한 통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다 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동기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무동기 범죄가 돼버려요. 그럼 딴 데 가서도 저럴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동기를 얘기하는 게 맞지 뭐 우회전 깜빡이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좀 빨리 결정을 하거나 이거 뭐 고민이 필요할 고민이 것도 뭐가 필요해요. 범죄인데요. 더더군다나 뭘 더 수사합니까 이거? 후속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전 들거든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빠른 좀 기소라든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